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성 농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에 상위 법령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고 최근에는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 농업인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과는 달리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귀농 여성농업인, 이주 여성농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법상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존속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여성 농민이 행복한 농촌이 되어야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생활상 요구가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5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석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조례안 9조부터 17조에 언급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를 단독 운영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농업인 정책을 계획하는데 여성농업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 기존에 2009년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경남에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3개가 여성 육성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제정되어 있는데 가장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심의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심의회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행시킬 수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행시킬 수도 있는데 기존의 진주시 조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처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라는 것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예, 자문을 하는 것이고 의견을 내거나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요. 심의회 내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번에 그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이거를 새로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 수립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거기서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심의 및 결정 권한까지 가지는 것이고 안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금 진주시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네, 예,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호연 의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이제 지위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 제23조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2018년도에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개정돼서 이것을 이제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 20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농촌에 사는 51세부터 70세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되는 것이 이제 올해 2025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그 취약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 골다공증이나 농약 중독, 기타 5가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2년 주기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진주시에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00명 정도로 잡고 지금부터 이제 올부터 5년간 매년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양성 평등 학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뭐 그 남자분들은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그 특수 건강 검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농민분들한테 전반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어떤 분야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특히 여성의 그 성적 특성 때문에 걸리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이제 따로 신설을 한 건데 따로 뭐 이렇게 농민 전체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남성 농민들에 대해서 실시되는 건강 검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필요하면 앞으로 뭐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는 요 제안 이후에 보면은 양성평등 학대를 지원하여 그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남자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이게 이제 법상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이게 이제 그 목적부터 이렇게 양성평등 조항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농업 경영체가 56%, 그다음에 39세
40세 미만 39세 이하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청년 농업인들을 적극 육성하고 이제 지원해야 되는 것을 이제 명확관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청년 농업인 뭐 이제 청착농은 이제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이고 후계농은 또 이제 계속 부모님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청년 농업인이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은 이제 그 한계 30년이 됐어요. 그죠? 30년 됐고 갑자기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누구나 1000명 정도는 최대 대출 금액이 처음에는 3억이었는데 5억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금 대출이 됐어요. 저리에 지금 현재는 1.5%죠. 그렇게 해서 새로 뭐 농지를 사고 뭐 시설을 짓고 축사를 짓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또 거치 기간도 길고 이래서 20년 5년 거치 20년 상한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2018년도부터 또 2022년간에 또 그 청착농 이제 처음으로 농업을 창업하고는 청년들이 이제 한 뭐 2,000명 최대 2,000명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3,000명 수준으로 후계농까지 합쳐서 3,000명 수준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2027년까지 3만 명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해서 그것을 이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이제 농정의 핵심 고우로 삼아서 정책을 해서 이제 청착농 선발수를 계속 늘려왔죠, 그죠? 그래서 2023년에는 4,000명.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후계농까지 합치면 이제 5,000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하고 2025년 올해는 또 이제 5,000명. 그럼 또 6,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6,000명이 되고 그래서 사업량이 사실상 2배가 됐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그거만큼 사업량만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동결을 시키고 급기야 올해는 8천억에서 6천억으로 2천억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이걸 갖다가 이제 청착농 후계농에 이제 선정이 되고 5년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자금 외에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춰 놓고 이제 좀 뭐 계약금을 치르거나 잔금을 치르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대출을 해야 되겠다고 갔더니 기존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8월에 갔더니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예산이 다 소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금 작년에 선정된 청년들 중에서 한 24명 정도가 이제 공중에 떴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이 안 된다 하니까 그걸 믿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교육도 다 받고 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접고 이렇게 해서 농업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간담회를 갖고 이제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너무 절망감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진주시만 봤을 때 이제 지금도 3월 5일까지 올해 5,000명에 대한 이제 신규 지원을 신청을 중앙 농식품부의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올해도 이제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심을 할 거예요. 신중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금 막대한 빚을 물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또 이제 비싼 비싼 다른 일반 자금을 써서 1년에 수백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거나 아니면 또 지금 폐농을 갖다가 고민하거나 이런 분들 이제 뭐 어떻게 진주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하실 생각입니다. 마냥 정부 정책을 갖다가 목 놓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 동안에 단 몇 달이라도 그분들은 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진주시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비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이제 작년 8월부터 이 자금이 소진돼서 이게 민원이 많았고, 또 그 부분에 이게 예산을 편성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게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대상자를 확정 짓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받았는데 전부 47명이 그 이제 융자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제 그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19명이 선정이 그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제 기존 그 계약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그 자금을 받아서 지금 뭐 농지나 또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이 된 사람들은 올해 사업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이제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가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47명 중에서 그 확정되지 않은 24명분에 대해서는 28명이요? 예, 47명하고 23명이 선정이 됐고, 예, 안 된 분이 24명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지침이나 이 공문으로 확답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수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게 확보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 도나 이제 상부 기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추경 예, 이제 그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1조가 넘던데요. 예. 예산이. 예. 예. 그래 할 거래요. 예, 그렇게 믿고 있네요. 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엔 이제 사- 어쨌든 뭐 그렇게 안 되면 큰일이고, 지금 한번 배신을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청년 농민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거든요. 한번 배신을 당했는데 지금 그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주시는 아까 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농가 중심으로 선발을 했다고 하시는데, 계약금을 지불 안 해도 계약서만 써도 그 계약을 파기하고 해약금을 물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런 그럼-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번에 탈락이 됐고, 이 사람들도 지금 이제 뭔가 굉장히 이제 난감하게 된 상태죠. 그 뭐 저희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뭐 제가 그래서 뭐 이거 진주시 농업기금 가지고 또 그때까지 또 대출은 안 되나, 또 그 조건 자체가 틀리고 조례상으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겠다 싶어서 진주시 입장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도를 통해서 계속 정부와 국회에 촉구안을 넣어달라고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이들이 이제 계속 민원 전화가 올 텐데 조금 이제 그 격려를 하시고 위로하시고 믿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전화 민원도 많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 공문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자회견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제 32페이지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까 그 앞에 이제 그 창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채소하고 진주시 시설 채소하고 과수 재배 현황을 보면 이제 농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풋고추가 1위, 딸기가 그다음에 이제 단감이 2위, 딸기가 3위, 호박이 3위, 애호박이겠죠, 그죠? 네. 시설 딸기가 4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농업인 대학에서 이제 시설 딸기하고 시설 고추를
단감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단감이 빠지고 블루베리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런 이유가 있는지요? 그동안에 담감 과정은 이제 수년간 또 교육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이제 스터디라든지 이제 심화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쭉 했었고 또 이제 그 교육 수요가 이제 점차 좀 줄어들고 또 이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이제 그 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희망이 있어서 예, 그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에 이제 좀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 농민들께서 진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정말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진주시의 답변은 예산상 재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근거로 들이댄 것이 이제 도조례가 있는데 도조례에 따라서 이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진주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예, 그 생산비 보장 지원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배일소 피해요? 배일소 피해라든지 또 이제 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 최저 가격 보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재난지원금을 중앙부처하고 도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자금을 갖다가 도에서 받았어요? 아니 그 이제 재난으로는 이제 그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이제 그와 별도로 도 사업으로 있는 사업으로 예 보전을 해줬습니다. 생산비를 이제 예, 생산비 그 보전을 해줬습니다. 해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행된 적이 있고 그러면은 재작년에 그 감 탄저병도 그럼 이런 식으로 보장이 생산비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감 보상이 된 거예요? 감 탄저는 재로 해가지고 이거는 예, 재지원금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농업재해보험을 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재보험이 그죠? 아니고 재보험 대상이 아니니까. 재로 이제 인정이 돼서 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한 차례 그러면 이제 작년에 배일소 피해 그 생산비 보장 사업 이제 한 차례밖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요, 또 이제 그 이전에도 그것뿐만 했습니까? 이거 예, 예. 2020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이제 생산비 보전해 준 건 없었는데 도 내에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 이제 시군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예산이 이제 배정돼서 또 활용이 이제 할 기회가 또 적어진다면은 또 이제 도에서는 이 돈을 또 이제 다른 이제 시군으로 또 배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뭐 또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때 마늘이 이제 그 벌마늘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이 예산을 또 그렇게 전환을 하기도 했고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작년에 이제 배일소 피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그 어떤 농가를 방문하셨죠.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이제 내년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제 도에 그렇게 이제 이게 진주시 자체로는 확보가 안 되는 거고 도 사업이잖아요. 예, 도사업이고 그럼 매칭 이제- 사업이다 보니 어, 거기에 어. 맞게끔 또 이제 그럼 시비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확보를 올 예, 예산에? 올해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12 부분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도조례에 따라서 10일 갖다 보태어서 이렇게 이제 생산비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진주시의 그 도조례를 보면 주요 농산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 지역마다 다를 거잖아요. 네. 우리 진주의 또 주요 농산물하고 다른 지역은 다를 것인데 각 지자체 6개에서는 물론 군단이긴 하지만 이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주요 농산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따로 지자체 조례를 갖다 제정했는데 진주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네. 저기 이제 다른 우리 도내에도 그때 상황을 좀 알아봤었고 전국적으로도 알아봤었는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한 경우가 그리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조례 제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요, 예산이 그만큼 이제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조례는 제정을 해놔 놓고 이게 실제 시행은 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리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의령 같은 했습니다. 경우는 다 한번 제대로 시행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도 항상 닥치면 예산이 문제가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후로 조금 더 검토를 바라고 또 저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쌀값 안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쌀값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이고 어떨 때는 확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런데 이제 작년만 봐도 재작년에 이제 공공비축미 수매가인가요? 7만 원? 공공비축미 수매가입니까 그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10,000원 정도 떨어졌고 또 이제 나머지 잔량별에 대해서 농협 수매가는 더 낮습니다. 1등급이 53,000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께서는 밥 한 공기에 200~300원 이게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농업 유통가 소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쌀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쌀이 이제 소비량에 비해서 과잉 생산된다 이래서 이제 타작물 전환 재배 지원 사업, 전략작물 직불제 잡곡단지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키고 유도를 하잖아요. 그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그것이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쌀 생산량이 지금 재배 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 부분은 그 다음에 하시는 농축산가 식량 같이 몰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공공비축 미곡을 갖다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 좀 전년 대비 물량은 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 지역의 수매량은 좀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 물량을 저희들이 그 선제적으로 좀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한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이제 타작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농협과 들깨하고 말을 갖다 들깨 재배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유통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제 쌀 소비 촉진에 노력을 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지금 농협 진주시 소비 지부가 촉진? 소비 촉진을 좀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출향 항우들한테 샘플을 보내서 우리 쌀을 갖다 사줄 수 있도록 좀 독려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상대학교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 1,000원의 아침밥을 갖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학생들이 먹지 않는 쌀을 갖다가 아침을 먹음으로써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또 천연 석시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한다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제 의회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은 그것도 보탬이 많이 되겠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20일 농민회에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요. 쌀 재배 면적 의무 감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문제점을 짚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좀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들이 쌀 수입량은 감소하는데 쌀 생산은 줄어들지 않고 해서 이렇게 쌀 재배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쌀값도 안정화되고 또 다른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의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선 진주시에서 여태까지 쌀 재배 면제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타작물 재배 전환 사업이나 전략작물 직불제 이런 거 해왔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100헥타르를 감축하였고 가루쌀이라든지 콩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0헥타르 감축, 쌀 재배 면적 100헥타르 감축이면 상당히 큰 면적의 감축인데 굉장히 애를 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8만 헥타르를 전국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는 이 헥타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데 이게 여의도 면적의 276배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나는 쌀이 딱 수입 물량 440만 톤 그만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너무 급격하게 지금 8만 헥타르 중에서 경남의 쌀 생산량은 8.8%밖에 안 되는데 배분 면적이 13%에 가까운 7천 헥타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거기서 이제 441 헥타르를 이제 축소시켜라 이렇게 이제 배분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뭐 강제가 아니고 지자체 자유를 맡긴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자체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식으로 사실상 지자체를 강제함으로써 농민 역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도 그 쌀값 불안정의 그 원인으로 그 쌀 공급 과잉이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보고 벼 재배 면적 감축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벼 재배하는 것보다 타작물 재배했을 때 농가가 소득이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 전략작물 직불제라든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예,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그 제가 여쭙는 것은 도에서 배분받은 440 헥타르에 대해서 감축, 진주시 감축 부분에 대해서 각 농가와 협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아니면 그냥 자율의 레벨로 둘 것인지 만일에 이걸 채우지 못하면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페널티가 이제 공공 비축 미국의 그 최대 15%를 감배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도에서 시군 가장들 회의를 했었는데 공이 대다수 100% 공이 그 가장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는 우리 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지는 저희도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조만간 내에 우리 그 단체장 그 쌀전업농이라든지 농민단체하고 협의는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이 갖고 크게 페널티를 부여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보고 자체는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예,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농가별 이렇게 감배정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건 이제 농가 쪽에서 이제 반발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시군별로 감배정 계획을 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농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현실도 반영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쨌건 농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좀 네, 가장 그 농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들의 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